나 요즘 너무 힘들어. 아내 욕구가 너무 강해서 내 체력으로는 도저히 못 버티겠어. 15살이나 어린 아내와 결혼해 세상 부러울 게 없어 보이던 친구의 말에 전 말문이 막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날 이후 욕구가 너무 강한 여자라는 그 말이 자꾸 맴돌면서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금단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욕망과 외로움 사이에서 흔들린 한 남자의 위험한 고백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제 이름은 박규식, 올해로 50세입니다. 한때는 인테리어 기술자로 일하며 손으로 먹고 살았죠. 지금은 일감이 끊기는 대로 불러주는 곳에 나가 하루하루 버티는 평범한 중년 남자입니다. 남들은 저를 보면 늘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그래도 몸 하나는 참 좋네. 아직도 청춘이네. 맞아요. 저는 몸은 좋습니다. 매일 헬스장에 나가 땀 흘리며 운동하는 게 유일한 낙이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외로우면 사람은 병이 납니다. 사실 제게는 남들이 모르는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너무나도 거대한 그것 때문에 아내와 이혼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끼리 술자리에서나 자랑할 만한 그것의 크기가 결국 제 결혼을 무너뜨리고 말았죠. 처음엔 아내도 저를 좋아했어요. 당신은 진짜 남자야. 그 말을 듣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건 칭찬이 아니라 고통이 되었죠. 밤마다 도망치듯 등을 돌리던 아내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결국 그녀는 제게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당신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죽을까봐 무서워. 그날 이후 저는 여자를 멀리했습니다. 술도 끊었고 연애도 포기했어요. 이런 몸으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건 이제 그만하자. 그렇게 다짐했죠. 그 대신 운동에 빠져들었습니다. 땀 흘리는 동안만큼은 외롭지 않았거든요. 운동복을 갈아입고 거울 속 제 몸을 볼 때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 아직 늙지 않았다. 나도 남자다. 스스로 그렇게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 친구 한성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규식아. 오랜만에 한잔하자. 요즘 얼굴 보기 힘들다. 그는 제 대학 동기이자 평생 인연이라 할 만큼 가까운 친구였죠. 요즘 건강식품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무려 15살이나 어린 헬스 트레이너와 결혼했다는 소식도 들었죠. 솔직히 말하면 부러웠습니다. 나이 50 남자가 35살 미녀 아내를 얻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날 술자리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인생은 능력 있는 놈이 이기는 거야. 하지만 막상 만난 성훈의 얼굴은 이상하게 어두웠습니다. 술을 몇 잔 들이켜더니 갑자기 깊은 한숨을 쉬더군요. 야, 규식아. 나 진짜 큰일 났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는 주저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안에 미영이 있잖아. 성격도 좋고 착한데 욕구가 너무 강해서 내가 감당이 안 돼.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성우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요즘은 밤마다 미안하단 말만 해. 나보다 15살이나 어린데 헬스 트레이너라 체력은 또 어찌나 좋은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맞춰줄 수가 없어.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남자, 젊은 아내와 행복한 부부인 줄 알았는데 그 속사정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도 있구나.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엔 자꾸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성운의 젊은 아내 최미영. 이름조차 생소했지만 이미 제 상상 속에서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욕구가 너무 강한 여자. 그 한마디가 제 안에 무언가를 흔들어 버린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해서는 안 될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죠. 만약 그런 여자가 내 앞에 나타난다면 난 과연 참을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상상이 곧 현실이 되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거라는 거요. 며칠 뒤였습니다. 늘 다니던 헬스장 대신 새로 생긴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하러 갔죠. 시설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둘러보자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프런트에 서 있는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시간대에 등록하시겠어요? 오전은 한가해서 개인 지도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전으로 할게요. 사람 없는 시간대가 좋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곳에서 제 인생이 뒤집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헬스장 안으로 들어가자 귀에 익은 이름이 적힌 명패가 보였습니다. 트레이너 최미영.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성운이 얘기한 욕구가 너무 강한 여자, 바로 그 이름이었죠. 운동복을 입은 그녀는 사진보다 훨씬 매력적이었습니다. 탄탄한 몸매에 건강미가 넘쳤고 꽉 끼는 레깅스 사이로 드러나는 터질 것 같은 엉덩이, 질끈 묶은 머리 사이로 흐르는 땀방울이 눈부셨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더군요. 미영은 저를 처음 보는 손님이라 생각한 듯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어요? 오늘 첫 수업이시죠?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첫날 수업은 팔 운동이었는데 미영이 제 팔을 잡아 자세를 교정해주는 순간 그녀의 살결이 제 팔꿈치를 스쳤습니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르듯 떨림이 올라왔죠. 어깨에 힘을 빼시고요. 팔을 이렇게 당겨보세요. 그녀의 손이 제 팔뚝 위를 스치고 그 순간 제 몸이 스스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복 아래로 느껴지는 불편한 팽창감에 숨이 막혔죠. 저는 얼른 자세를 바꾸며 시선을 돌렸지만 미영은 이미 거대해진 변화를 눈치챈 듯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죠. 운동하실 때 주의사항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연락처 알려주세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는 인사하고 돌아서는 그녀의 목덜미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흔들렸거든요. 다음 날 미영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너무 갑자기 끝내서 죄송해요. 혹시 오늘 저녁 맥주 한 잔 괜찮으세요? 그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을까? 친구의 아내라는 사실이 머리를 스쳤지만 손은 이미 답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오늘 저녁에 뵙죠. 저녁 8시 조용한 호프집 구석자리에 트레이닝복 대신 캐주얼 차림으로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맥주잔 사이로 스치는 눈빛이 묘하게 달콤했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규식 씨는 결혼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순간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죠. 저는 술잔을 비우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결혼했었죠. 하지만 제 몸을 감당을 못해서요.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감당을 못했다니요? 저는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조금 과했나 봅니다.
제 욕심이, 제 몸이 다 원인이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미영이 잔을 내려놓으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수업할 때 좀 놀랐어요. 너무 커서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끝이 떨릴 만큼 민망했지만 그녀의 시선에는 숨길 수 없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모른 척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미영 씨는 결혼하셨죠? 그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여자로 만족시켜주지 못했어요. 체력도 약하고 늘 피곤하대요. 가끔은 규식 씨 같이 몸 좋은 남자 만났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그 말이 귓가에서 울리는데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금 어디야? 왜 아직도 안 와? 남편 성훈의 목소리였죠. 미영은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헬스장 선생님들이랑 회식이야. 늦게 들어가.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묘하게 불편해졌어요. 이러다 진짜 무슨 일이 생기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 씨, 사실은 나 성훈이랑 아는 사이예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성훈이요? 한성훈? 네, 제 대학 친구예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럼 나 만나러 일부러 헬스장 찾아온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우연이었어요. 헬스장 등록하고 나서야 미영 씨가 여기 트레이너인 걸 알았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세상 참 좁네요. 근데 이런 우연도 있나요? 이 정도면 우연이 아니라 인연 아닌가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술 때문인지 그녀 때문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맥주가 오갈수록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 얘기를 조금씩 꺼냈어요. 솔직히 너무 안 맞아요.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요.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그녀는 울먹이더니 결국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힘들었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미영 씨, 정말 대단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규식 씨, 있잖아요. 우리 왜 이렇게 늦게 만났을까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더니 불쑥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대로 제 입에 입술을 포겠죠.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도 사라졌어요. 밖에선 누군가 웃고 있었지만 우리에겐 세상에 둘뿐이었죠.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갈래요. 그 한마디가 귓가에 닿자 모든 망설임이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불빛이 우리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제 손을 붙잡고 있었죠. 이젠 더 이상 내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희미한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작은 모텔 간판이 보였어요.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그녀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손끝의 힘이 아주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죠. 들어가요. 그 한마디에 모든 망설임이 사라지더군요. 우리는 고개를 숙인 채 키를 받아 2층 방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에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랑 하기 싫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방 안은
오직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녀의 볼이 제 뺨에 닿을 때 마치 오래 잊고 있던 온기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입술이 가까워지며 제 입술과 맞닿았고 그 짧은 거리에서 서로의 숨이 섞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가슴 위에 닿는 순간 모든 다짐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고 세상에는 오직 끈적한 공기와 숨소리만 남았죠.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고 방 안에는 두 사람의 호흡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긴 밤이 그렇게 흘렀어요. 서로를 확인하듯 그리고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듯 조용하지만 뜨겁고 격렬한 숨소리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 무렵 창밖에서 비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꿈이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럴 순 없겠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꿈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살짝 잡았고 그 손의 온기가 내 전부를 녹여주는 것 같았죠. 그렇게 우리는 죄와 욕망의 경계가 사라진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인간적인 밤이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몰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 없는 듯 각자의 일상을 살았지만 밤이 되면 서로의 빈 공간을 가득 채워주었어요. 헬스장이 문 닫은 뒤 불이 꺼지면 기구에 남은 땀 냄새와 소독약 향 사이로 그녀의 체온이 스며들었죠. 때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외진 모텔에서 커튼 틈 사이로 새어드는 가로등 불빛만이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러운 만남이 이어졌어요. 둘 다 죄인임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만은 괜찮겠지 라는 핑계로 서로를 놓지 못했죠. 짧은 시간이라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으면 세상에 살아있다는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빛엔 늘 불안이 깃들어 있었고 저는 그 불안을 안아줄 수 있다는 착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안이 현실이 됐어요. 그날도 헬스장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미영은 정리하던 수건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오늘은 일찍 끝내요. 성훈 씨가 요즘 예민해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동문이 열리고 성훈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얼굴이 보이지 않게 모자를 푹 눌러쓰고 덤벨을 들어 올리는 척 했어요. 성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헬스장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불이 켜져 있길래 혹시 늦게까지 일하나 싶어서 그의 시선이 제 쪽으로 스쳤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운동기구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모자챙이 얼굴의 절반을 가렸고 손끝이 식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이 회원님은 개인 레슨 중이에요. 곧 끝나요. 성우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고해.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집어들었고 전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랑을 덮는 순간을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느낀 거죠. 그 후로 며칠 동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규식 씨, 남편 사업이 망했어요. 요즘 술만 마시고 나한테 손찌검까지 해요. 그 말이 가슴을 무겁게 때렸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제가 갈게요. 오지 마요. 이건 제가 만든 인생이에요. 버텨볼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헬스장에서 그녀를 다시 봤습니다. 손등에 파랗게 멍이 들어 있었고 그녀는 긴 소매로 그것을 가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세 깨져버릴 유리처럼 불안했습니다. 미영 씨,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이젠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나도 당신도 다 죄인이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운동기구에 앉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목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며칠 후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나 이제 끝냈어요. 이혼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이제 자유예요, 규식 씨. 하지만 너무 죄책감이 들어요. 그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울음소리를 듣고만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죠. 우리 둘 다 죄인이에요. 잠시 떨어져서 마음을 정리해요. 지금 이 상태로는 서로를 더 망치게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붙잡고 싶었지만 붙잡는 순간 그녀가 더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그럼 내가 기다릴게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조용히 말했죠. 규식 씨, 고마웠어요. 덕분에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남아있던 휴대폰 화면이 꺼지고 방 안엔 단 한 줄의 불빛도 남지 않았죠. 그날 이후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헬스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락커는 비어 있었고 이름표만 허공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 락커 앞을 서성였어요. 그녀가 다시 돌아올 것 같은 착각이 들었지만 그날 이후 그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죠. 밤새 뒤척이며 잠들지 않는 새벽, 그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둘 다 죄인이에요. 그 말은 저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녀가 남긴 빈자리가 너무 커서 전 그곳에 죄책감과 미련을 함께 묻어두었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저는 운동을 멈췄습니다. 헬스장에 가면 그녀의 웃음이 떠오르고 덤벨을 잡으면 그녀의 손이 겹쳐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미영이 남아 있었죠. 사랑은 사라졌지만 죄책감과 그리움은 제 안에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3번 바뀌는 동안 저는 일하고 먹고 자는 일만 반복했죠. 아침이면 눈을 뜨고 저녁이면 눈을 감았습니다. 헬스장에는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아령 손잡이를 쥐는 순간 그녀의 손이 겹쳐 보일까봐 겁이 났거든요. 그렇다고 운동을 완전히 끄는 건 아니었습니다. 동네 공원을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집 앞에서 스트레칭을 했어요. 몸은 버텼지만 마음은 늘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죠. 어느 날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리는 서울의 소음이 마음을 지치게 했어요. 문득 조용한 바다바람이 부는 곳으로 가고 싶어졌죠. 그래서 충남 태안으로 떠났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논과 바다가 번갈아 지나가고 바람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숙소를 잡고 가벼운 배낭 하나 메고 해변으로 나갔어요. 파도가 시원하게 밀려오는 소리가 귓속을 씻어주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오래된 생각을 정리해 주더군요. 이튿날 오후 숙소 뒤편 골목을 걷다가 작은 간판 하나를 봤습니다. 유리문에 붙은 스케줄표와 운동기구들이 정돈된 공간이 보이더군요. 문득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보드판 맨 위에 적힌 글씨가 저를 붙잡았죠. 헬스 트레이너 최미영. 가슴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평범한 이름일 수도 있지만 제 심장은 평범하게 뛰지 않았어요. 문 손잡이를 잡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밀었습니다. 안은 조용했어요. 러닝머신이 일정한 리듬으로 돌아가고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카운터에서 누군가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죠. 저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규식 씨. 목소리가 낮고 맑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겨우 대답했죠. 미영 씨.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의 표정이 또렷해졌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도 눈빛의 선명함은 그대로였고 미소에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 미소를 한동안 잊고 살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저는 어깨를 한번 올렸다 내리며 웃었습니다. 그냥 바람 따라서요. 우리는 간단한 안부를 나누고 손님이 없는 틈에 벤치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시간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저도 굳이 묻지 않았죠. 묻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녀의 손등에 남아있던 낡은 흔적은 이미 사라졌고 자세는 곧게 펴져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잘 지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사람들 자세를 바로잡다 보니 내 마음도 같이 정리되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유리창 밖으로 노을이 번지고 헬스장 바닥에 빛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문 닫으면 바다 보러 갈래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우리는 해변으로 나갔어요.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모래가 신발 밑창을 간지렸습니다. 파도 끝에 노을이 걸려 반짝였고 물가에는 갈매기 발자국이 촘촘히 찍혀 있었죠. 우리는 처음엔 별말 없이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호흡이 맞아졌고 발걸음이 자연스레 나란해졌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때는 미안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분에 살아있었다는 그 말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는 큰 돌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물이 들어오고 다시 빠져나가며 길고 얇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녀가 제 어깨를 살짝 밀며 웃더군요. 내일 아침에 시간 있으면 여기 근처 시장 국밥집 가요. 진하고 뜨끈한데 운동 전에도 괜찮아요. 저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은 국밥으로 시작하죠. 해가 완전히 넘어가자 등대 불빛이 한번 깜빡였고 그 빛이 바다 위로 길게 길을 냈습니다. 우리는 그 길 위를 걷듯 천천히 숙소 쪽으로 발을 돌렸어요. 돌아가는 길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운동을 해야겠어요. 마음 근육부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준비 운동이고 내일부터 진짜 운동 시작할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약속대로 시장에서 만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이 우리 앞에 놓였고 국물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그녀는 고명 위 팔을 젓가락으로 살짝 눌렀고 저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번 떠올렸어요.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쳤고 따뜻함이 뱃속으로 내려갔죠. 그 따뜻함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바쁜 사람들처럼 빨리 먹지 않았고 오랜 친구처럼 천천히 떠먹었어요. 그 속도로 이야기를 나눴고 그 속도로 서로를 바라봤죠. 식당을 나와 작은 언덕을 올랐습니다. 헬스장 옆 골목으로 햇살이 부서져 들어오고 바람에 말린 수건이 가지런히 흔들렸어요. 그녀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깨와 등부터요. 일단 가볍게 몸 푸는 것부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듣고 호흡을 맞춰 천천히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고 내리는 순간마다 불필요한 생각이 떨어져 나갔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어제와는 사뭇 달랐어요. 옆에 그녀가 서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루가 저물 무렵 우리는 다시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고 모래 위에 발자국이 나란히 생성되었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내일을 걱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의 온기만 제대로 붙잡고 싶었죠. 그녀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했고 힘은 지나치게 세지도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숙소방에 들어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멀리 등대가 다시 한번 깜빡이고 바람이 커튼을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내쉬었어요. 아주 멀리 있었던 시간이 돌아와 내 곁에 앉는 느낌이었죠. 무언가를 서둘러 약속할 필요는 없었어요. 다만 내일 아침이 오늘처럼 잔잔하기를 바랄 뿐. 그 바람이면 충분했죠. 다음 날 그녀는 문을 열고 저를 맞이하겠죠. 저는 가볍게 손을 흔들고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어깨를 펴고 등을 세우고 호흡을 맞추어 천천히 동작을 이어가겠죠. 그 동작 사이사이에 짧은 웃음이 들어가고 고개 끄덕임이 들어가고 작은 말들이 섞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를 쌓고 또 하루를 쌓을 거예요. 세상이 정해준 문장 따위는 필요 없겠죠. 지금 이 속도로, 이 온도로 같은 길을 나란히 걸으면 되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